당신이 웬일이에요? 휴가를 다 내시고. 안 나라고 놀 줄 모르나? 맨날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지쳤다. 그렇다고 우리 사이에 벌써 권태기가 온 건 아니죠? 아, 그랬으면 좋겠어? 아유, 그딴 소리 한 번만 더 해봐라. 아이고 어린애처럼. 사실 어린애지 뭐야, 당신에 비하면. 나 같은 여자나 되니까 당신 같은 큰아저씨하고 결혼을 했죠? 아이고, 혜정이는 어떻고? 30이 넘도록 신랑감이 없어가지고 직장생활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었잖아. 아유, 한숨은 무슨? 이봐, 남자와 여자 나이 10살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같이 늙어? 아니지, 어쩌면 당신이 더 빨리 늙을지도 몰라. 괜찮아. 여보, 그러나 저러나 이거 이 녀석은 이거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배가 왜 안 불러? 아유, 이제 4개월째인데 뭘. 그런데 여보, 나자. 다 했지? 내가 듣게.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무거워. 아유. 내가 얘기한 거 다 챙겼지? 네, 아주머니. 이야, 여보 2박 3일인데 무슨 짐이 이렇게 많어? 기본이에요. 짐 나설 땐 다. 자, 빨리 가자, 빨리. 아유. 빨리 가지고 나와. 아유. 여보세요? 네. 네, 저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 왜? 아저씨 전화해요. 아, 무슨 전화야? 아, 벌써 여행 떠났다고 하지 않고서? 네. 한 사장님, 네, 그런데요. 여기 겨울바다예요. 아, 난 또 누구시라고. 아, 웬일이야, 저희 집에 전화를 다 하시고? 수연이가 왔어요. 민수연이요. 지금 하얏트 호텔 939실에 들어있어요. 금방 미국으로 돌아갈 모양이던데요. 알았어요.
전화예요? 회사 일해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여행. 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으면 여행 그만둬요. 미안해. 아유, 회사 일이 더 중요하지 무슨 소리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수연 씨. 재윤 씨. 수연. 어떻게 하시고? 수연. 왜 이제서 나타났어? 저라네. 영원히 내 앞에 나타나지 말 일이지. 이제서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니? 왜? 수연. 뭐라? 민수연이가 부산에? 어제 서울에 도착해 곧장 부산에 온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이 한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요. 그럼 뭐 한사장한테 연락했노? 수연이가 제가 동창생이고 가깝게 지냈던 사이여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는 저로선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하, 이 야단났다. 어? 네. 한사장 글막 억수로 순수하나? 이막 사업 수완은 좋아도 막 그런 일에 치밀한 계획을 못 세우는 기라. 한 번만 빠르다 하면 이성 아주 이 다 잊어버리고 만대.
대체 이게 얼마만이요? 신문을 봐서 알고는 있었지. 자기 전공 살려 디자이너로 맹활약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요. 나 많이 늙었죠. 늙긴 난 옛날 그대로예요. 그럴 리가. 사업 잘 됐어요. 부산 동창들이 많이 도와주고 해서 이젠 자리를 잡았지. 다행이네요. 십 년도 넘었지. 11년이요. 11년. 우리 내려가서 차 한잔해요. 그렇지. 아들? 네. 이노야 인사드려. 누구신데요? 엄마 옛날 친구. 아, 안녕하세요. 엄마 나라에 왔구나. 한국말도 잘하고. 우리말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잘한 일이에요. 우리 지금 커피숍 가는데. 난 안 갈래요. 왜? 밖에 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을 많이 했더니 피곤해요. 그래, 그럼 쉬고 있어. 다음에 또 만나자. 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어디 딴 데로 가서 얘기나 좀 할까? 그러지 우리. 그냥 가세요. 됐어요 이제. 뭐가 됐다는 거요? 얼굴 봤으니까요. 수연. 정말이에요. 아무리 자주 만나 얘기를 많이 해봐도 소용은 없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이대로 또 헤어져? 네? 숙희가 아니에요. 아이고야 이 사모님이십니까? 아, 정비서군요. 아니 그런데 이 대관절 우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은 지금 댁에 계시는 모양이에요. 아 조금 전에 제가 경주호텔로 전화했었는 게라요. 예약만 하시고 아직 도착 안 하셨다게 댁으로 전화를 해본 겁니다. 사장님 거기 안 오셨어요? 예, 안 오시는데 아 그러니까 전화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이 생기신 거예요?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닙니다 전혀. 그래요? 네, 전해줘서 고마워요.
그만두세요. 아, 사장님. 놓으세요. 난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마치 꿈속을 헤맨 것 같소. 그건 수연이도 마찬가지겠죠. 아니에요. 절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수연은 나하고 달라요. 난 냉정을 잃고 내 감정에 솔직했었는데 수연은 놀랍도록 차디찬 이성을 갖고 나를 대했어. 그렇잖아도 낮에 최 사장님 얘기 들려 걱정을 하셨어요. 저들은 왜 한 사장님한테 연락했냐고 나무라시더군요. 맞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모른 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연이 눈치도 은근히 한 사장님을 빨리 좀 만나봤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한 사장님. 아이, 그런데 왜 나 만난 걸 거래요? 아니, 다시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처럼 날 경계하더라고요. 그거야 한 사장님은 지금 부인이 계시잖아요. 아, 그럼 어때서요? 그거 다 그냥 핑계예요. 그리고 정말 이상해요. 뭐가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다시 만나고 보니까 왠지 우리 사이는 굽다 둔 질그릇처럼, 아니 미완의 도자기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연이 역시 그럴 거예요. 무슨 브랜드 계약 때문에 노열티를 직접 결정하려고 부산에 왔다지만 실은 한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서인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라면 여기보다는 서울이 더 유리할 텐데 굳이 부산에 왜 와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냉정할까요? 이렇게 많이 취하시는데 선수 운전하고 가실 수 있겠어요? 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최 사장님. 에렉 뭐 술에 무슨 원수 졌나? 내가 대부분 갈기다. 아주머니, 최 사장님도 오셨어요. 자. 야, 최 사장, 왜 한 잔 더 하자? 알아, 술은 뚝이다. 에? 지 혼자 양주 한 병 다 처먹고 무슨 또 술을 술고? 최 사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마이 불청객 인마 이 보잔 노릇한다고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당신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어딘 어딘기요? 제 띠야 배룩이랑 겨울바다 아니면 술 처먹는데 어디 있는기요? 아이고. 여보. 저 관두이소 만나 이 정신 좀 들게 해줘야. 봐라 안빠이가 안 넣고 어디 서재를 와 기어가노. 봐라. 소피야, 꿀물 좀 준비해. 네, 아주머니. 나 참 못났지. 그래, 참말 못났다. 어째 생각하면 수혜이 그 여자가 일로 버린 거 아이가? 그건 네가 몰라하는 소리야. 어쩌면 내가 그 여자를 버렸는지도 몰라. 시끄럽다. 이게.
너도 여기가 좋아? 네, 왠지 여기 와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요. 쓸쓸하지 않니? 남자는 좀 쓸쓸할수록 좋은 거예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LA 가고 싶지 않아? 아직은요. 그래. 인호야, 네? 너 아빠 얼굴 기억해? 나 3살 때 돌아가셨는데 기억날 리가 있겠어요? 그럼 전혀 생각 안 나니? 엄마가 아빠 사진들까지 다 없앴다면서요. 사진 보면 아빠 생각나고 울적해지신다고 말해요. 그래. 그랬었지 엄마가. 뒤에야 배륙이라고 일마 겨울바다 아이고 지 어디가 술 먹을 데 있는겨. 어째 생각하면 말다. 수연이 그 여자가 일로 버린 거 아이가? 그건 네가 몰라 하는 소리야. 어쩌면 내가 그 여자를 버렸는지도 몰라. 여보, 어떡할까? 오늘에도 여행 떠날까? 결국 2박 3일이 1박 2일이 되겠네. 전 여행할 생각 없어요. 왜? 다시 어디 뭐 건강에도 안 좋아? 아니요. 당신 간밤에 내가 너무 술 많이 마시고 들어와서 화가 나는 모양이구나. 아유, 간밤에 지나치게 마셨어. 간밤 일은 전혀 생각이 안 나네. 당신이나 어디 가까운 데 다녀오시죠. 나 혼자서 무슨 재미로. 하긴 말이야, 1박 2일이 피곤만 할 거고 다음 기회로 미루지. 오늘 또 회사에 뭐 복잡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회사 하나 나가세요. 여보, 당신 건강 유의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꼬막해서 말이야. 응? 네, 비서실입니다. 어머, 사모님이세요? 내 받을기라. 저 미스터 정입니다. 사장님 계세요? 아니, 사장님이 안 나오시는데. 여보세요. 사모님요. 사모님요. 안녕하세요. 잘 잤니? 네, 아저씨. 들어오세요. 그래.
엄마 외출하셨는데요. 그래? 네, 동창생 만나러요. 어. 한 사장님 간밤에 여기 오셔서 혼자 술 많이 드셨어. 그분이 우리 가게에 자주 찾아오시는 것도 다 수연이 너 때문이야. 너하고 가장 친했던 동창생인 나를 대하시면 마치 수연이 널 만난 듯한 그런 기분이셨을 거야. 죽도록 사랑했으면서도 결혼을 못했던 사이니 그만해. 수연아, 여기 머무는 동안이라도 자주 좀 만나고 위로해드려. 네가 디자이너로 성공한 신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니? 그날 최진욱 사장님하고 어울려서 축제 분위기였어. 그만해, 글쎄. 사장님, 응, 왜? 한 사장님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뭐? 인사시켜. 얘가 괜찮아. 그렇잖아도 한번 뵙고 싶었어. 이렇게 뵙고도 모른 척 할 순 없지 않니? 나 그런 거 싫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오늘은 왜 혼자서? 네, 지나다가 들렸어요. 혹시 그이가 여기 와 계시나? 간밤엔 오셨지만 참 저리로 가시죠. 소개할 분이 계세요. 가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신데? 네, 저 옛날에 한 사장님. 네, 그저 허물없이 가깝게 지냈던 사이예요. 이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점심 때가 됐는데 전 생각 없어요. 그럼 음료수라도. 혹시 수연 씨 아니세요? 그러시군요. 저를 어떻게? 네, 그죠.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시내 구경은 처음인데요. 그래? 네, 아저씨. 그럼 내가 내일은 진짜로 관광 코스로 안내할까? 정말이에요? 아, 그게 뭐가 어렵겠니? 약속하는 거예요? 아, 그럼 약속하지. 저거 뭐예요? 저기 봐. 어? 저거 뭔데요? 어쩌면 내가 그 여자를 버렸는지도 몰라. 내가 그 여자를.
뭐라고? 나하고 인사도 했어요. 미인이시더라고요. 뵙고 나니까 오히려 더 떳떳하고 이상할 만큼 개운해요. 정말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 마라. 솔직히 얘기를 하지. 옛날에 나하고 가까웠던 사이야. 더 좀 솔직히요. 더 좀요. 사랑했었어. 거기서 나오다 봤어요. 뭘? 당신 아들 잘생겼던데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그럼 당신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뭘? 대체 뭘 말이야? 평소에 당신 닮지 않게 왜 그리 경망스러워 사람이? 피를 어떻게 속여요? 속일 게 따로 있죠. 뭐라고? 당신 닮았었어요. 그것도 첫눈에 그냥 알아보겠더라고요. 아무리 눈썰미가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 정도로 많이 닮았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착각 말어. 영 나가면 당신이에요. 당신 복사판.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말도 안 돼. 틀림없어요. 내 눈 못 속에 확인하세요. 그럴 리가. 하지만 몰라. 아니, 재윤 씨 그게 혹시 그럴 수도. 그럴 수도. 바른 대로 얘기를 해요. 수연이. 아니에요. 너 꼭 오늘 드라이브 해야 되겠니? 나중에 엄마하고 같이 하면 안 돼? 나하고 약속했어. 닮았나? 정말 날 닮았어. 그런 것도 같아. 그런 것도. 엄마 내리세요. 가요. 아저씨 여기가 태종대 맞죠? 그래. 와 아저씨 조심해 조심해. 아저씨 와 정말 바다가 멋있어요. 멋있어? 네. 엄마 나 좀 돌아다니며 구경 좀 할래. 그래. 우와 멋있어.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시연이 웬일일까? 볼수록 정말이야 볼수록 날 많이 닮은 것 같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 밝히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 마라. 착각하지 마세요. 수연이는 지금 그걸 수치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수연이는 못난 여자야. 이제까지 감춰왔다면은 무서운 자기 기만이고 바른 대로 얘기를 하라고. 어서! 아니에요, 글쎄. 죽은 제 남편의 아이예요. 수연이! 아주머니, 아저씨께서 아직도... 당신 눈이 정말 정확했어. 난 몰래 사랑하는 남자아이를 가졌으니 무척이나 행복했겠군요. 여보, 우린 지금 냉정해야 돼. 더 이상 어떻게 냉정해요, 내가. 그래 알아. 당신이 얼마나 참고 있는가를. 나도 한 잔 주세요. 몸에 해로워 당신은.
당신이 왜 늦게까지 결혼 안 하셨는지 잘 살겠어. 내 얼굴을 쳐다보며 수연이라는 여자를 상상하셨겠죠? 여보. 내 얘기마저 들어. 당신 자존심을 생각해서 긴 얘기는 않겠어. 민수연이와 나는 주위에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랑했었고 결혼을 약속했었지. 그런데 수연의 아버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신병 치료를 위해서 이민을 떠나게 됐었지. 더 좀 간단히요. 무남 동료인 수연은 아버지를 안 따라갈 수가 없었어. 나더러 함께 가지고 매달렸지만은 나도 마지못해 부모님한테 그 뜻을 비쳤다가 날 배려받았지. 더 들어야 돼요? 여보, 지금 이 순간만은 당신은 털끝만한 거짓도 없어. 그 여자와 수년 동안 교제하면서도 우린 깨끗했어.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어요? 여보, 제발 조용해, 냉정해, 부탁이야. 이민 돌아가기 전날, 그날 수연이와 난 그리고 수연은 미국에서 교포 실업가와 결혼을 했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3년 전에 그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만요. 그만. 여보, 가세요. 비록 나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당신 그 여자와 사이에 자식이 있어요. 나 그 엄청난 사실을 당장 쉽게 여과하고 소화하기엔 벅차고 그만 아량도 없는 못난 여자예요. 한마디로 어지럽고 갈등 생겨요. 그렇다고 나더러 나가라고? 그래야겠어 내가? 당신을 그 여자한테 보낼 나 아니에요. 나 그렇게까지 잘난 여자 못 돼요. 이 집에서 나갈 사람 나예요. 여보, 일찍 당신 사저로 가셔서 주무세요. 지금은 당신하고 한방 쓰며 얼굴 마주 대하는 거 싫어요. 여보.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어서요. 어서요.
어떡하실 참해요? 그 아이 이놈 어쩌실 참해요?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요. 그냥 내버려둬요. 당신이 아빠란 사실 알 필요 없어요? 그럴 거예요?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지. 알리세요.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딨어요? 진실을 왜 감춰요? 당신의 피줄을 당신이 관리하지 않고 왜 내팽겨쳐둬요? 아니 설사 알린다 하더라도 그러기에는 인호가 너무 어려.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상처 안 입히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계속 속이는 거야말로 그애한테는 불행한 일이에요. 결국엔 다 알게 돼요. 그럴 땐 당장 알리세요. 그 애 모르는데 당신은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 그건 죄악이에요. 언젠가는 받아야 할 충격이라면 빠를수록 좋고요. 난 당신 인격을 믿어요. 꼭 알리세요. 혈육관계 흐리멍텅한 방치 두는 거 싫단 말이에요. 양육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고요. 민수는 그 여자가 양육권 우리에게 준다면 난 두 말 않고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선 당신이 그 여자를 더 사랑하신다면 난 언제든지 물러날 수도 있어요. 네. 아, 그 급한 거야? 예. 아니 이제 급하지 않으면 말이야 내일 처리하지. 남일형의 납품할 자재권입니다. 알았어. 나 지금 저 나갈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퇴근들 해. 예, 사장님. 네, 오늘은 회사에 나오셨어요. 아, 네, 지금 계세요. 바꿔드릴까요? 네네. 네, 사모님. 어디서 온 거야? 집에서 온 거야? 네, 사장님. 뭐라 그래? 아니요,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자리에 계시는지만 물어보셨어요. 오신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커피숍으로 가시죠. 수연아 조심해. 한 사장님 부인 지금 임신 중이야. 벼랑간 제가 찾아와서 행복한 가정에 무리를 빚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겐 거칠애라든가 위성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물론이죠. 어차피 밝혀질 사실이라면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고요. 밝히고 싶어 여기 온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전 지금 민수연 씨한테 뭘 따지려고 이렇게 찾아뵌 것도 아니고요.
더 좀 분명히 그리고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한지훈 사장님의 사회적인 채무와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결코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요. 남편의 아이, 그것도 이제 제법 어른스럽게 성장한 아들을 가진 언니 같은 수연 씨와 어엿한 부인이 버티고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한재윤 씨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해봤어요. 부인, 물론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 자신을 구제할 길이 뭔가를 생각해봤어요. 간단합니다. 뭔데요? 제가 우리 인호 데리고 여길 떠나면 돼요. 그런다고 일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나요? 그건 나중에 더 큰 불씨를 남길 뿐이에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인호한테 알리세요. 오신 김에 여기서요. 그건 안 돼요. 왜 그 아이한테 그런 엄청난 충격을 줍니까? 그건 잔인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호한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기 다시 안 찾아오면 돼요. 한 사장님 안 만나면요. 미국 옛날처럼 먼 곳 아니에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국에 나가요. 미국에서도 제가 안 만나면 상관없죠.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죠. 저를 믿어주세요. 지금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전 우리 인호가 아빠 얼굴 한번 본 걸로 족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애는 지금도 민수연 씨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대로는 네 사람이 다 불행해요. 그 이유와 민수연 씨, 그리고 인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저만 물러나면 모든 건 다 해결돼요. 부인, 부인. 부인, 부인. 무슨 일로 찾아왔어? 아무튼 어디 가서 조용히 얘기 좀 하지. 싫어요. 우린 만나면 일은 더 어려워지고 함정뿐이에요. 그러지 말고 따라와. 저만 물러나면 다 해결돼요. 해결돼요. 이제 자기 고집을 버리고 냉정하게 수습해야 할 때야. 어떻게 하면 인한테 충격을 안 주고 사실대로 알릴 수 있을까? 꼭 알려야 될 이유 없어요. 나 많이 생각했어. 난 11년 동안을 생각했어요. 왜 우리 인우한테 꼭 알려야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숨 막히게 이랬어요?
지금의 우리 인어 아무 구김살 없이 행복하게 공부 잘해요. 그런데 이 짓에 새삼스럽게 부모의 과거를 들춰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지. 때로는 감춰진 진실이 더 값질 수도 있어요. 억지야 그건. 우선 내가 괴로워. 수연이도 그렇고. 집사람은 늘 불안할 거고 말이야. 내가 괜히 그 애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하지만 다신 안 찾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 약속할게요. 우리 인호 내 헌신의 노력으로 훌륭하게 잘 가르치겠어요. 앞으로 제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야. 언젠가는 결국 다 알게 되기 마련이야. 재윤 씨, 만약에 부인이 우리를 위해서 물러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럼 좋겠죠. 인호와 우린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도 지금 그럴 결심을 하고 있고요. 말도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윤 씨는 괴로워서 잠시도 살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연, 부인은 당신에 대한 애정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건 도전이고 허세예요. 더구나 부인은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아이는 떼면 돼요. 사람의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나보다 민수연 씨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속단 말어. 여자의 느낌, 예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우리만치 정확해요. 잘못 봤어. 모처럼 휴가 얻어 여행 떠나려는 순간 그 여자가 왔다는 전화 받고 호텔로 달려갔어요.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였으면 그랬을까요? 당신 지금 나하고 결혼한 거 후회하고 계시죠? 여보.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귀여운 아들과 옛날 애인 맞아 행복하시겠죠? 아, 닥치지 못해. 내가 그걸 알면서 왜 망설여요? 나 그렇게 하둔하고 심지 없는 여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마음대로 떠들어. 억지소리 계속해. 네!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게요. 속 시원히요!
기다리면 마 죽을 맛이겠다. 그렇다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이 방관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다. 돈이 아니게 줏대도 없는 무기력한 인간이 되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아주머니 단속 잘해야 된대. 집구석에서 시끄럽게 굴면 조용히 해결될 문제도 엉뚱하게 꼬이고 만다 아이가. 그런데 결심을 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막상 그렇게 하려고 보면 그 어디 되나 안 그나? 그러고도 남을 여자야. 한 사장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그래 되길 기다리나? 최 사장. 아니라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이게 틀림없이 하는 소리야. 나뿐만이 아니고 수연이도 원치 않아. 그럼 뭐고 맨날 도로 한번 타보라 아이가. 그럼 수현 씨가 홀말 대불고 도로 미국으로 가버리면 어찌 되는 기고 깨끗이 해결되는 기가? 아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인 기라. 자, 우리 술 마시자. 아저씨. 아저씨 출근하실 시간 벌써 지났어요. 야, 그럼 좀 일찍 깨우지 않고. 아주머니가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거 깜빡했구나. 아주머니 안 계세요. 일찍 어디 가셨냐? 지금이 몇 시인데요? 10시가 넘었어요. 어디 가신다는 얘기가 않고. 네, 나가시기 전에 호텔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나오십니다. 아니, 미스터 정이 왜 여기 나와 있어? 조금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디서? 웬 여자분한테서요. 누구라 그래?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뭐라 그래? 그냥 끊었습니다. 그럼 자세히 좀 알아보지 않고. 여쭤봤지만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사장님이요. 김 기사 내려. 네 사장님. 사장님, 935실 손님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언제? 벌써 1시간쯤 됐는데요.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 오늘 떠납니다. 저로 인해 생긴 밤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인호에게 아빠 얼굴 한번 보이고자 했던 그 조그만 소망이 이런 결과를 빚어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우리 인호한테는 엄마로서 할 일을 한 거죠. 재윤 씨, 저 역시 저 여기 와 있는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재윤 씨를 사랑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모질고 아프도록 질책의 매를 때리기도 해봤습니다. 이미 타인의 출입이 금지된 재윤 씨와 부인의 구역에 들어왔던 제가 어리석은 여자였죠. 그렇죠. 다시 안 오겠습니다.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재윤 씨 부인한테 제 진심 꼭 전해주세요.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행복하시라고요.
씨 여기 찾아왔어요? 만났습니까? 떠나면서 전화만 했었어요. 그보다도 한 사장님 부인 일이 더 걱정이에요. 부인께서 여기 오셨더라고요. 결심한 대로 기어코 큰일을 저지르실 모양이에요. 큰일이라뇨? 자기 의지를 보여주자면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시겠다는 거죠. 정신 나간 소리를. 수연이가 여기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런 건 상관할 일이 아니고 부인으로선 의지를 보이실 작정인가 봐요. 기어코 헤어지겠다고요? 못난 사람. 그래서 한 사장님한테 댁으로 회사로 연락을 해봤지만 안 계시지 뭐예요. 아니 그럼 지금 당장? 네, 병원에 가셨을 거예요. 어느 병원? 어디에요 거기가? 당신은 겨우 그 일을 저질렀군. 그런 거야? 그랬지? 못했어요. 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네, 한 사람도 확실한 답변을 가진 사람이 이 드라마 속엔 없습니다. 남편도 괴로운 상태, 두 여인도 마찬가지. 아직 철이 없긴 하지만 이 노래는 11살짜리도 장차 저런 괴로움 속에 또 빠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박사님 오늘 드라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왜 11년 만에 귀국을 했는지 전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데요. 네. 조용하게 이제까지 그것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은 계속해서 밝히지 않은 채를 그냥 나가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진작에 그 아들의 존재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 남자로 하여금 자기의 장래를 선택하는데 그 판단의 그르침이 없도록 만들어줬었어야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동기로 했었어야 하느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안 된 얘기지만 추억은 추억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남자 입장에서 볼 적에 남자 나이 40이면은 이젠 그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열매를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나이 40이 넘어서 새로운 그 큰 풍랑을 만난 격이 돼서 한편으로 좀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치근한 마음도 좀 듭니다. 김 선생님 작가 입장에서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설이나 이런 드라마로 치면은 참 남의 일이니까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사람의 당사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전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다 당연한 타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세 사람이고 이제 애까지 네 사람인데 말입니다. 이 애는 빼놓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울음을 운다면 큰 울음을 울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부인이요. 네. 현재 부인이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물론 과거에 그 40살이나 된 자기하고 10살이나 위인 남자하고 결혼을 했었을 때는 과거에 어떤 로맨스가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착실한 가정을 꾸미고 나가고 있는데 배란간에 그 자식이 나왔다는 거고 그 여성이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난 좀 염치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를 그냥 덮어주지. 이 가정도 애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여성이 가장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김 박사님은 누가 제일 크게 큰 울음을 울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김 박사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세대기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슴 아플 겁니다. 그다음 이 부인 입장을 한번 우리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이 전화를 받고 휴가도 취소하고 우리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옳아요. 남편이 옳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벼랑간의 아내에게 고백은 할 수 없었지만은 그 정도의 여성, 그 정도의 대상이 벼랑간에 나타났다고 했었을 때 만일 휴가를 갔다면 그것도 허위죠.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요 이런 걸로 봐서는 휴가는 취소했었어야 마땅하죠. 근데 그때 그 부인이 느끼는 배신감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결국 나중에 해서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휴가를 떠나는 그 남편의 마음도 그거는 정말 상당히 괴로울 거고 차라리 그 당시에 부인한테 그 얘기를 다 했더라도 부인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딱 발견했을지 말입니다. 네. 이 부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울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까 그 전화를 받고 뛰어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김 선생님은 잘하셨다고들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경박하고 남편이요? 예, 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지 몰라도 정서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미숙한 그러한 그 인격자라고 저는 봅니다. 네. 나이 아까도 또 나이를 얘기합니다만은 나이 40이면 불혹의 나이 아닙니까? 네. 그러한 그 참 기다리던 정보를 들었더라도 그것을 듣고 새기고 정리해가지고 그래 만나야지. 현관까지 나갔다가 다 치우고 거짓말하고 후닥닥 뛰어나가고. 오늘 그 여자가 당장 떠날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박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아주 미숙한 그런 그 인격자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김 박사님 그런데요. 남편이 그렇게 지금 경박화되는 비난을 정신의학자한테서 들을 정도로 뛰어 달려간 건 이 남자 마음속에 그 미국 소녀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깊었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요 이루지 못했던 사랑이기 때문에 더 아마 그 야릇한 추억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기치 않았던 전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우선 저라도 뭐 휴가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그 연락선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받은 전화라고 하는 거에 그 점수라고 할까 이거는 대단히 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선생님하고 좀 달리 경솔했다고는 생각을 하질 않고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 그러나 휴가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은 아니었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가는데 부인은 임신 4개월입니다. 그렇다면 부인을 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는 사람이에요. 비서실에 남자 여자 비서도 둘 거느리고 그러면 조금 더 사려 깊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냥 달려간 거는 미국서 온 여자의 비중이 부인의 비중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보시진 않으십니까? 네, 훨씬 크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신 4개월이면 결혼한 지가 한 반년 정도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여자가 떠난 지가 10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10년과 반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비중이라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변 박사님 근데 지금 부인이 말이죠. 네. 만약에 그 저쪽에 온 미국의 그 패션 디자이너가 아들의 양육권을 남겨주면 키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본심이라고 보십니까? 네, 마지못해서 그랬겠죠. 마지못해서 저는 그랬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넘겨준다는 거 말한 것도 그게 책임 없는 소리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고 가정이라는 게 뭐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의 그 사람으로서 태어나서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한 그 책임 의식들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양육권 남겨주겠다. 그게 뭐 어디 재산권입니까? 양육권 남겨주겠다. 또 주면 내가 바꿨다. 그 참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나왔겠죠. 차차 이 얘기를 해가면서 또 이 뭐 정신과에서 제가 본 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 본부인이 자기가 애를 떼고 물러나겠다. 이 넷 중에서 나 하나 물러나면 너희 셋은 잘 살 거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요. 부인 얘기는 애를 떼겠다고 한 마음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싫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 하겠어요. 아니 기껏 잡은 행복을 왜 뭐 때문에 내줍니까? 젊은 여자가 더더군다나 잡아야죠. 왜 내줘요? 자기도 배에 어린애가 있는데 그걸 왜 그 귀중한 생명을 하나 지웁니까? 그리고 아까 그 뭐 애기 기른다는 건요.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남편의 마음을 나한테로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괜찮지만은 자식이 어디 물건입니까? 내가 돌려주고 우리 그 자녀관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잠시 동안 그 아이를 길러서 세상에 나갈 때까지의 양육을 해주는 것이지 내게 아닌데 그렇게 이리로 뺏었다 저리로 뺏었다 난 그 피가 무슨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를 내 소유권으로 소유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뭐 이 여자는 그 이 부인은 그 남편의 마음을 그 잡아놓기 위해서 그 여자를 길러란다면 길르겠다 그런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본부인이 내가 임신 4개월 낸 아이를 띄고 물러서겠다 하고 병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 또 그 생각이 간절하고 그 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게 화풀이가 아닌 이상 화풀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내가 이렇게 하면 화가 난다, 속상하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건 실수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고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생각하는 소위 아이를 데려온다든가 내가 키우겠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한국적이에요. 한국적이라서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남의 아이를 왜 키웁니까? 네, 저 같으면 그러면서도 자기 아이는 띄겠다고 또 그러죠. 예, 저 같으면 안 키워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가 키우겠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데리고 오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남편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변 박사님, 이 남자가 나이가 40이 다 돼서 결혼을 했어요. 이게 부인으로부터 당신 같은 큰 아저씨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늦게 결혼한 거는 미국에 가 있는 그 여자 그리워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 여자의 그늘이 그 한 사장한테는 남았었을 겁니다만은 제가 아까 그 주연 둘이는 서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10년 전의 무대에서의 두 사람의 역할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의 두 사람의 그 역할과 무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건 새로운 무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온 그 디자이너라는 그 여자도 그 10년이라는 것이 계속성이 있는 그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 경솔한 그 한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것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지 그늘 때문에 결혼을 못했는지 몰라도 결혼 안 하고 있었다가 또 지금에 와서 그러한 그 여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금방 돌아서려고 그러는 뭐 자기 분수를 찾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에 빠지는 것도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의 그 무대는 이미 각각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이 40이나 돼서 결혼한 그 점을 그 미국에 가 있는 그 여자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고 안 보십니까 혹시? 정리를 못했다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루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미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할 단계에서는 지금 43살이라고 그랬는데 43살이면은 그 정도는 정리를 제대로 해줬어야 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먼저 여자와의 그 감정을 과거지사로서 이렇게 접어두고 그리고 여기서게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다시 재현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현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그
아까 말씀 중에 말이죠. 부인이 참 애를 떼고 물러서게 되는 건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적에 남편이 늦게 결혼한 거 또는 그 겨울바다라는 카페에 계속 드나들면서 옛날 수연이를 생각한 거 더군다나 디자이너가 됐다는 뭐 축배를 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 걸로 봐서 부인이 그 상황을 다 종합해서 판단했다고는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부인이 자신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상황을 남편의 그 뒤도 쫓아가보고 회사에 자꾸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러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미국에서 온 그 먼저 애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미워질지 모르겠는데 그게 반대로 지금 현재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여자가 그런 부인이 자꾸 자신 없어서 확인하러 다니고 보러 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여자의 그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거기서 뭐 자존심 세워준다 얘기하는데 전부 버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죠. 저희가 이게 드라마를 봤으니까 그렇지만 그 여자로서는 남편이 아무것도 고백을 안 해준 채로 집에 안 들어오고 아니면은 회사에도 안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알아봤었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었나. 그러니까 호텔까지 찾아가고 이런 단계에서 여성과 연령의 차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아이 취급을 했나 이런 것도 조금 모습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진지하게 내가 이런 과거가 있어서 이런데 이렇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 보겠다든지 이런 진실성이 좀 있어야죠.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먹고 그리고 회사에도 안 나가고 이러니까 이 여자는 찾아볼 수밖에 없었죠. 비연 박사님 그 수연이라는 패션 디자이너가 말이죠. 네. 자기 옛날 애인이 이미 결혼하고 그런 것도 알면서 애를 데리고 막판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기한테 아빠 얼굴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다고. 네. 그 행위는 잘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사랑에 복받쳐서 못 견뎌서 한 행위로 보십니까? 사랑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자 어머니의 하나의 미련이겠죠. 저는 이 드라마에서 미국에서 찾아온 것도 그 사랑 때문에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또 재결합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자기도 결혼을 했었고 또 이제 그 결혼한 남편하고 또 사별했고 아이는 잘하고 있고 자기도 또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반도 잡고 하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엄마로서 혹은 또 옛날 그 추억을 간직한 여인으로서 그냥 다녀간 거지 의무감이라든지 뭐 이런 쟁탈을 해야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연은 왜 귀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나보고 싶겠죠. 저라도 만나보고 싶어요. 드라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국해가지고 계속 당당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여자가. 그 부인이 나타나니까 나한테 소개시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그 부인이 임신 중이다 조심해라. 그때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임신 중이라는 알기 전까지 이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왔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애는 커가고 있고 애 아빠는 알려줘야 되겠고. 저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당당하게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확인하고 그 아이에게 아버지도 보여주고 그러고 싶어서 왔지만 그 옛날 애인요. 그 사람이 하도 순수하고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상황을 보면은 이 아이한테도 아빠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욕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그 감정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 박사님 자녀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이 노래는 아이에게는 니네 아빠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저 사람이다 하고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또 있었다고 그랬죠. 다른 그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판단을 흐리게 할 필요는 없죠. 요새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지는 않고 있어요. 꼭 자기 부모라야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자라난 애고 내 아버지 내 뭐 육친을 찾겠다 하는 것보다는 나를 평화스럽게 사랑하면서 키워주는 사람이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자기 어차피 커서 독립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내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대로 어딘가 한국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수연이라는 여자는 평생 자식을 속이고 살았다는 죄책감에 울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걔를 가졌었을 때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를 11년이나 그냥 내버려뒀다가 지금 와서 다 큰 아이한테 그 얘기를 왜 해요? 하지 않을 각오였었으면 하지 말아야죠. 난 그 여자가 마지막에 편지 남겨놓는데 내가 그저도 당신을 사랑한다. 무슨 염치 없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 결혼해서 사는 여성이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왜 남의 집에다 파문을 일으키고 가요? 저는 조금 다른데요. 아, 난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거의 여자라고 해서 항상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랑하는 상당히 건 좋은데. 진실하게 사랑을 했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떠났고 그런데 얼마나 당당해요. 참 그럼 아름답다고 남의 집 생각합니다. 그 새로 들어온 부인은 어떡하고요? 내가 왜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 남자에게 고백을 하고 가야 하느냐고. 그 마음 자기 마음속으로 가질 수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죠. 말을 그러니까, 해야 알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사랑했던 사이하고 지금 사랑한다는 건 무대가 다릅니다. 네, 그 다른 잘못하고 간것 무대를 같아. 못 느끼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싸움 날 것 같아서 방청객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많은 주부들 또 K1전자의 사원들 나와 계시고 또 미혼 여성들도 나와 계십니다. 부인이 말이죠. 드라마 속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임신 4개월 때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어쨌든 그 부인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한 여성들은 임신을 한 뒤에 남편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의 남성들은 부인이 임신했을 적에 실제로 많이 사랑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본인의 경우? 네. 네, 알겠습니다. 옆에 분요. 이 부인이 말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그 남편의 과거를 알고 나서도 상당히 현부인답게 처신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심하게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여자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산부인과에 가서 애 낙태하려고 그러는 것도 현명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남편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이요. 네. 지금 부인이 물러가겠다고 하는 태도를 현명한 걸로 보십니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혼 호시가 한 10년쯤 있는데 어떤 여자가 옛날 애인이 그러니까 나타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입이 찢어질 만큼 좋아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좀 당황해 하겠죠. 그래도 한쪽으로는 기쁜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자기가 하고 헤어졌던 여자가 죽을 때까지라도 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남자의 본능입니까? 허영심입니까? 허영심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남편은 11년 전에 뿌린 씨앗이 너무나 큰 열매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그 수연이라는 애 엄마도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죽은 남편 애다 하는데 그렇게 여러 차례 물어봅니다. 내 아이지 하면서 속이지 마라, 기만하지 마라 하면서. 그 심리는 뭐라고 보십니까? 같은 남자끼리.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남자가 너무 착각하는 거 아니냐, 네. 좀 허영에 들떠 있는 거 아니냐. 네. 제 생각 같은 조금 모른 척하고 설상 저 아이가 내 아라는 어떤 그 직감을 가졌더라도 네. 사실은 조금 뒤로 물러나서 지금 현재 또 부인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나서 조금 몇 번 한두 번 해보다가 아니다 계속하면은 그냥 알았다 그러고 돌아서는 뭐 이러한 요령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말이죠. 남편의 과거 때문에 속 썩는 부인들 많이 보셨습니까? 네,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남편들이 아내의 과거, 저런 10년 전의 과거, 마지막 날 밤에 서로를 주고받은 그 과거를 알게 되면 남편들은 대개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용서를 못 하겠죠. 남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서 못한 남편들은 용서 못할 거라는 앞에 분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네. 결혼하고 10년쯤 된 어느 날 남편이 옛날 여자하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라면은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순간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만은 넘길 수 있고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알아봐야죠. 어떻게 알아봐서 확인했으면은
하긴 했을 거면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되겠죠. 꼭 참고 사는 거.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게 위치 지키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들어온 멋쟁이 여성 말이에요. 패션 디자이너. 우리가 지금 본부인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여성은 지금 남편도 죽고 진짜 애 아빠는 자기 사랑하는 남자 그런데 그걸 꾹 누르고 참고 해야만 도리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그 여자에게 그냥 꼭 참고 살라고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기 아빠를 찾으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 꼭 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한테 너무 심한 십자가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선택은 자기한테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10년 만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말입니다. 본인께서 그러셨다고나 뭐지만 가상을 합시다. 네. 보시기에 그 조금 그러실 분 같기도 하고 이래서 말이죠. 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10년 후에 그 어떤 여자가 아기를 하나 데리고 나타나서 얘가 당신의 아이다 할 적에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기 문제를 들고 나오셔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기가 딸려 있다고 생각할 때는 현재의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기가 결부가 안 된 문제라면 그 나와 어떤 여자의 그 뭐 흔히 말하는 불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결실이 맺어졌다면 그 결실은 어떻게든 걷어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그 남자들의 생각이고 보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말이죠. 남편이나 여성이 사는 게 남편이나 자식 어느 한쪽도 없으면 좀 살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경험이 없지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시면 아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요. 남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 패션 디자이너에게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요. 그렇다면은 재혼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으세요? 저는 그 주위에서 많이 보는데요. 그 아이 때문에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 때문에 그 정말 그 혼전 관계를 가져가지고 불행하게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띄어서 부인 지금의 그 현재 사는 부인에게 맡기고 왜냐하면 그 부인도 남의 자식을 기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그 아이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자도 그 남편을 전에 애인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 아이를 양육한다면요 도저히 잊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김희연 선생님. 시대적으로 볼 적에 혼전 순결 또는 아내의 과거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 나라의 그 남성들은 상당히 이기주의라고 알고 있어요. 네. 혼전 그 순결이라는 것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것이 네. 뭐 여자 혼자서 그렇게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어떤 다른 또 청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성 쪽에 그러니까 남편 쪽에 남성 쪽의 순결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건 순결도 아니고 네. 여성 쪽에만 순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대강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관없이 것 같아요. 네. 혼전 순결이라는 게 여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아니냐를 여쭤본 겁니다. 여성도 남성도 다 똑같은데요. 우리는 유난히 여성만 순환을 겪어요. 그러면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죠. 지금 이 드라마도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행이잖아요. 지금 남편은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순결을 바친 여성 또 순결을 바친 남성 두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요즘 젊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도덕관념이랄까 혼전 순결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쳐도 좋다 하고 하는 사고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인들 말하자면
남편의 과거를 무시한다든가 지금 이런 경우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결국 어떤 그 법적으로 호적상에 내가 당당한 어떤 일인자다, 당당히 차지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은 그 남성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가 이제 세월이 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죠. 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세월이 약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물론이죠. 새로운 사랑,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만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 번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우에는 이루지 못했던 사랑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몇 번 기회만 있으면 또 사랑할 수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그 사랑의 농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고요. 여기서는 지금 뭐 잔인하다고 그러셨지만 이 여자가 만드는 파문이라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디자이너가 만든 파문이 돼서. 알겠습니다. 변 박사님, 이 드라마 속에 네 사람이요, 인호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다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가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인호 데리고 그 인호 엄마가 미국 떠났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그 세댁하고 한사장하고 사이를 정리를 하면은 지금 2.5입니다만은 아기가 반 커 있으니까 그런대로 이 드라마는 끄트머리 가서 해결을 우리한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떠나가 있는 저 디자이너는 역시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물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제자리에 섰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네 사람이 모두 자기 자리가 아닌 걸로 저는 봤어요. 말하자면 톱니가 하나 비틀어져 가지고 계속 지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빨리 제자리를 찾아주면 언젠가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제자리는 다 찾아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여자가 자식을 데려가면서 일단은 무마가 된 것 같지만 가슴속에 남은 건 그대로 남겠죠. 이 세 여성은 남편이 미국에 갈 적마다 그걸 의심할 것이고, 이 남편은 또 남편대로 자기 아들이 어딘가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련을 굉장히 갖겠죠. 이러기 위해서라면은 그 여성이, 디자이너인 여성이 던진 파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세월이 정말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외간이 좀 더 얘기를 해서 서로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변 박사님께서는 드라마 속에 남편에게 한 말씀 충고를 좀 해주십시오. 네, 과거는 과거로 생각해서 잊어버리고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라고 아이를 갖다가 아까 표현을 하시던데, 그 옛날에 있었던 사랑의 하나의 그 흔적이지 그렇게 뭐 자랑하고 앞세울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로서 끝나고 끊어야 되고, 현재 부인한테 열심히 잘해드리고 또 태어나는 이 세를 위해서 좀 더 자기 인생을 좀 다듬어야 될 겁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그 지금 아기 갖고 있는 부인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그거 놓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런 4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거지사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잡은 그 어떤 행복, 그것을 조금 더 남편을 다스려가면서 꽉 쥐고 있어야 할 거 아니겠냐. 자기 태어난 나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의심하지 말고, 그 아이한테는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 아버지가 누구다 하는 걸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행복을 좀 그 구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면은 왜 내놓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께서는 그 미국으로 떠난 디자이너에게 한 말씀 전해주세요. 전 지금 현재의 와서 보니까 상황이 참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남성이 있다는 것. 일단 지금 현재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 여자가 그런 상태에 그런 남자가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소중하고요. 저는 무슨 결단을 내려서 내 자리다 그러고 차지하기보다는 그런 자리가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오늘 저희들의 토론은 결혼한 여성들에게 남편의 과거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미혼 여성 여러분, 혹시 사랑을 하시다가 헤어지게 되시더라도 해지는 날 밤에 마지막 파티라고 서로를 소유하는 일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여러분들은 함부로 과거를 만들지 마십시오. 과거 함부로 만드시면 뒷날 주위 사람까지도 여러 사람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은 부인이 임신하시고 있는 남편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인이 임신하신 분들은 부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매일같이 하루 5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루 5번 이상 부인에게 키스 좀 해드리십시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